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성희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제가 오늘은 이 경기도 공무원 면접을 위한 사전조사서 관련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전조사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조사서는 이 면접위원과 면접자가 사전에 만나보는 한 대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질문지 작성을 통해서 글을 제출을 하면 면접위원들은 면접 시간 동안 그 사전조사서에서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는 시험입니다. 사전조사서는 지역마다 문항수와 작성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한 지역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고양시 같은 경우 두 문제가 출제가 된 다음에 두 개 중에 택 1, 한 가지를 골라서 작성하세요 라는 이런 형식의 시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작성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15분 정도가 평균이고요. 작년 후기를 보니까 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분의 작성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이제 지역마다 작성 시간이 결정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전조사서 작성에 너무 많은 부담과 긴장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을 평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면접위원들이 글쓰기 자체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작성해준 내용을 보고 지원자는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이런 경험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공직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라면서 추가 질문, 꼬리 질문으로 이어져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 글쓰기의 실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글쓰기 자체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면접위원들이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나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인 만큼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지켜주셔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몇 가지 알려드리고 제가 지역별로 나왔던 실제 기출 유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사전조사서는 이 면접장에 도착해서 쓰는 수기시험입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시험인 만큼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페이체, 분량, 형식, 그리고 오타 처리 등 수기시험의 특징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형식입니다.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직 개별 면접 과제에서는 개조식, 즉 뭔가 이 목차식의 서술을 많이 하시지만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서술식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문항 자체가 대부분의 지역이 한 가지 문항, 그리고 몇 개 지역에서만 두 가지 문항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슴체나 단어, 명사 형식으로 끊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한 이제 나의 내용을 서술해서 저는 실제 대학생 시절 이런 봉사 동아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술형으로 써주시는 형식이 훨씬 더 예의 있고 그래도 성의 있는 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인데요. 사실 분량이 어느 정도 비어 있다고 감점이 되거나 혹은 꽉 채운 시험지를 제출했다고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늘 저를 만나는 수험생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면접관에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적극성과 예의 그리고 성의를 갖고 면접을 임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수기시험에서는 아무래도 분량이 여러분들의 답변 성의와 관련이 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3분의 2 이상을 채워주시기를 제가 좀 권유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짧게 쓰더라도 현장에 들어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습하실 때부터 좀 많은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연습이 잘 안 돼서 악필이거나 하는 분들이 고민이 많겠지만 알아볼 수 있는 가독성 좋은 정도의 필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타 처리예요. 오타 처리. 작성을 하다 보면 틀린 글씨가 생기거나 혹은 이 문장 자체를 삭제하고 싶은,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실 텐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검정 볼펜으로 작성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지워야 할 때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반듯하게 오타 표시를 해놓으면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을 다 양해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로 맘졸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조사서에는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 많은 지역들의 후기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빈출되는 유형은요, 바로 첫 번째 경험 유형입니다. 이 경험 유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이 인성이나 뭐 가치관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 유형이고요. 살면서 갈등을 겪었던 적, 후회했던 일, 다른 사람과 협업했던 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 등 뭔가 자신의 과거 속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면접입니다. 여러분, 경험형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잘 떠오르질 않거나 혹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경험이 면접에서 제시돼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답변용으로도 경험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2023년도의 면접 질문 트렌드는 경험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학창시절 혹은 뭐 대학 시절 혹은 사회 경험 안에서 가장 최근의 경험들을 쭉 리스트업 해 놓으시면 면접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출제 유형은 가치관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만의 그 특별한 가치의 표현들을 통해서 면접관 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공직가치죠. 공직관이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관, 윤리관 등의 여러 가지 가치관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직관 중에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혹은 공무원이라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3가지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인생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관한 것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유형의 특징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나의 생각이 정답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거 2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다양하게 면접관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세 번째, 이 상황 유형에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답변으로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을 추측하고 예측해서 답변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 자신이라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니면 악성 민원인을 대응할 때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추측하는 유형인 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공직에서의 일하는 자세가 비춰질 수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답들이 나오는 게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유형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요, 유독 작년에 좀 출제율이 좀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 현안이나 시사, 사회 현안과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알면 쓸 수 있고 잘 모른다면 완벽하게 쓸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학습과 공부가 충분히 돼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작년 출제를 보면 먼저 정책 중에 이 공무원들의 점심 휴무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시행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술하시오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방안 실천 중 한 가지 자신의 방법을 기술하시오라는 이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만의 현안으로서 우리 지역의 유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질문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이 지역과 관련해서의 좀 정책 현안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사조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작년에 지역별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후기들 안에서 추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좀 특이하게 두 가지 중 택 1 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전조사서 작성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택 1이 됐던 그 두 가지 출제 중에 첫 번째, 1번 저출산에 대한 지자체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두 번째, 2번 조직 내 협동할 때 필요한 중요 가치는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설명하시오 라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요, 이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와 그 이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준 경험, 이 두 가지 중 택 1을 하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천시 출제 유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시정 가치인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기출, 그리고 양주시에서는 자신의 이 직렬 업무와 그 직렬 업무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는 유형이 나왔고요. 자, 성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도전한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것을 공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주시 사전조사서 기출 유형입니다. 중대재해법 처벌과 관련해서 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유형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후기를 주신 저희 수험생분이 건축직이셨어요. 그래서 건축직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직무와 관련한 유형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원 지역입니다. 수원에서는 좀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방안 중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점심 휴무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천에서는요, 가장 열정적으로 몰두해본 경험, 그리고 조직생활 중에 갈등했던 경험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됐고요. 김포에서는 본인의 약점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남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서서 남을 도와준 경험, 그리고 동료와의 다른 의견을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달성한 경험 등 경험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공무원에 지원한 자신의 이유와 공무원이 된다면 자신의 동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예측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는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써주세요 라는 기출이 출제가 됐고요. 구리시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남들을 기쁘게 했던 경험형이 출제가 됐고, 마지막 군포시에서는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공무원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그리고 그 덕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와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많은 주제들을 쭉 읽어드렸던, 안내해드린 이유는요, 기출 유형을 보면 분명히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작성하기 어려운 그런 난이도보다는 경험, 가치관, 지역 현안, 그리고 뭔가 자신의 지원 동기와 관련한 이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공통으로 준비를 좀 해 가신다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나 직장 경험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학창 시절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20대 이후의 경험 안에서 설명하시는 게 면접관 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소재들을 많이 담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 이 시간 안에 이 지원자를 파악하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평가하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작성하는 건 정말 좋지만 너무 부정적인 사례들이 완벽하게 오픈되지 않도록, 완전히 오픈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전조사서 사실 이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작성부터 그 피드백까지를 다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제가 학원에서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편하게 전화 주셔서요, 현장에 와서 직접 사전조사서 용지에 작성부터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가신다면 아마 현장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수정예지만 특강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을 테니 궁금하신 사안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현장 특강이나 그리고 학원 강의에서 많이 알려드려서 작년처럼 모든 전원이 100%의 지방직 수강생 전원이 합격하는 신화를 또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면접 준비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